네, 다음 통합조사의 원칙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조사는 이제 우리가 그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관련된 조사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세목 통합 조사 원칙. 거래 하나가 이제 증여세도 관련되어 있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통합하여 실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정 세목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세금 탄료 고려해서 이제 특정 세목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세목만 우리 조사 채권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식일 때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를 할 수 있다. 원칙은 통합조사,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원칙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칙. 세목을 통합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조사에 반대되는 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분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부분조사. 혼전된 거, 부분조사. 이렇게 부분된 걸 확인할 때 하는 게 부분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이제 결과 통지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우리가 통지, 처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기간도 하고, 정보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결과를 좀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통지할 때는 어떤 우리 법 절차가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 세무공무원은 이제 조사가 마쳤을 때,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고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 20일 이내에 포함된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보통 이제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 이내에 하고 서면. 그 다음은 이제 비밀 유지. 당연히 이제 세무공무원은 이제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가 징수를 위해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이 당연히 이제 세무공무원은 비밀 유지를 해야죠. 당연히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래서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납세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세무조사 이런 거 경험이 없고 세무조사 하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뭐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납세자 권리를 우리 이제 국세기준법 쪽에서도 많이 이제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뭐 자세히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무사, 우리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위임받은 세무사 분들도 이런 권리가 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우리가 세무공무원에게 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세전 적부심사, 요것도 이제 중요한 파트죠.
그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항 보시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내용을 서명으로 통지해야 된다. 가세예고 통지. 그래서 그 미리 가세예고 통지. 그것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가세하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하죠.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가세 자료 및 현지 확인 조사에 따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가세하는 경우, 확인된 것으로죠. 조사 대상자 외에 세무조사 보시면 이제 세무조사 확인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가세.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제 문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세예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 고지하는 세액이 이제 100만 원인 경우는 미리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세예고 통지 미리 해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가세관청에게 통지 내용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보시면 이제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도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가세받은 내용에 대해서 맞냐? 적법하냐? 적법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이게 가세 전 접부 심사.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한번 그 가세청장도 이제 가세관청에서도 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가세 통지 받으면 진짜 맞는 거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거는 국세청장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가세 통지는 일반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이런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유권 해석이 필요한 관련된 거는 세무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유권 해석이 필요하면 상위한테 하는 거죠. 상위 가세관청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각 호는 우리 이제 가세 전 적부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 명백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세 전 적부 심사를 받은 우리 그 가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청구를 받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세 전 적부 심사라면 가세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불복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가세 전 적부 심사를 이제 하는 경우는 뭐 바로 내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일단 납세자가 약간 가세 통지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경우죠. 가세관청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걸 거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안 되면 뭐 불복을 통하겠죠. 실제로 그럴 목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돈을 내려고 이게 진짜 맞냐? 뭐 1,000만 원이 왔으면 여기 갔더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맞네요. 네, 이런 목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불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한 번 더 거치는 것 뿐이죠. 그냥. 그래서 5항 보시면 가세 전 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청구 이유가 없다. 대부분 뭐 청구 이유가 없겠죠. 이게 국세청 그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청구가 이유가 없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납세자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좀 실수한 거 있겠죠. 실수. 가세관청에서 명백하게 실수한 경우는 청구가 일부 있다고, 청구 사유가 이제 인정됐다고 이제 일부 인정되겠지만, 뭐 웬만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절차상으로
이제 가세관청이 이제 가세 통지를 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한 각 호,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가세전 적부 신설 청구하지 통지한 세무서자나 지방구세청 통지받은 내용 전부 일부에 대해서 가세 표시 조기 결정하거나 경쟁 결정을 해줄 것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는 뭐 명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거 하지 않고 조기에 결정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거치면은 또 이제 납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또 이자, 납부 지연 이런 것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받은 바로 조기 결정하면 또 할인도 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기 결정을 하는 거죠. 경정 청구 해주거나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 다음 납세자 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세무서, 지방국세청, 구세청이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절차로서는 많이 두고 있어요. 절차로서. 뭐 실질적 그러니까 절차와 우리 조문과 우리 이제 조문에 이제 절차가 있고 실제로 이제 집행이 있지만 뭐 현실은 이제 요거 있죠, 집행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 조문과 절차에는 요 관련된 거는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해 주려고 많이 되어 있어요. 이 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및 지방구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당 각고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국세청의 가세관청 한 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는 이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거의 가세관청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가세관청에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부 외부인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까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보칙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 7장에, 이제 7장의 권리. 제 7장의 이 납세자의 권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세무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겁니다. 세무조사 받을 때, 세무조사 어떻게 선정을 할 때 통지 절차에 대해서 완결되고 통지달린까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절차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권리는 절차에 대해서 많이 넣은 거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 지문에 대해서 이제 외워야지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장 보칙하고, 보시면 이제, 우리 보칙도 시험에 안 나온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보칙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이제 다른 지금 7장의 이 납세자의 권리 같은 다른 그 파트하고 같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보칙에서 이제 과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우리 고지금액의 최저 한도, 포상금액 지급, 서로 접수증 발급,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세기준법 마지막 벌칙이 있는데, 벌칙은 시험에 이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왔고, 이제 보시면 이제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 이렇게 거의 완전히 암기 영역인 거고, 실무 들어가서도 뭐 실제로 이제 빨리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9장 벌칙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 보칙까지는 시험에 나옵니다. 보칙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국세기준법에서 계속 했던 납세관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납세관리인에 대해서 법조문에서 이제 어디서 정의되어 있냐면, 우리 보칙에 있습니다. 보칙에 납세관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납세관리는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된다. 납세자가 이제 해외로 쓸 때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정해야 한다. 납세자는 이제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등록된 이제 공인회사 이런 식으로 납세관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보시면 이제 그 납세관리를 정한 납세자는 이제 그 세무서에 누군지 납세관리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세관청은 이 납세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관청, 관리인, 실제 납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금액의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우리가 그 인지세는 제외하고 이제 고지할 국세비 체납 처분 하층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소액일 때는 이제 고지를 안 하는 거죠. 소액일 때는 행정비용이 더 많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금액 최저 한도는 대통령을 정하는데 현재 1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0원. 요거는 그냥 가끔 이게 시험에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이 지문이 또 뭐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지문이 좀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객관식이 나올 때 1, 2, 3, 4 나오면 예를 들면 이 5번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 2, 3, 4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얘를 외우실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시고 이런 것까지 왜냐면 금액이 바뀌기 위해서 문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는 대부분 중요한 지분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분이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분은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지분은 분명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 중에서 하나가 틀린 게 있으면 얘는 맞은 거고 이렇게 하셔야지 중요하지 않은 지분까지 달달 외우면 정작 중요한 우리 법조문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를 당연히 해야 돼요.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 또는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 정부는 납세 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 지도 경비 정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처럼 빼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 공무원들 간에 이제 공무원들 간에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세무공무원이 요청하면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우리 신고하고 뭐 그러면 이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이쪽 보칙에 다루고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도 마찬가지. 아까 최저 한도 금액, 고지 최저 한도 금액 10,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포상금의 지급도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뭐 알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지분, 1, 2, 3, 4번 중요한 지분에 포커스 두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은 당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 1호는 40억 원,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이제면 이제, 차세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 한도도 이제 많이 늘려준 거죠. 그래서, 점점 쪼개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억이었다가, 가로친 거 보시면 이제, 예로, 처음에 20억이었고, 예로 40억, 35억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호에 보면 이제 조세를 탄류한 자에 대한 탄류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이런 것들은 탄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이 뭐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주는 거고, 또 체납자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한 자. 이것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은닉재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언제 주냐면 또, 이제 6호,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위반 행위를 촉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도 이제 쉽지 않은, 해외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도 가세 관청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쉽지 않고, 이게 어렵습니다. 해외 관련된 거를 세무조사하기도 어려워요. 세무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해외 같은 것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탈세하는 거 보면 해외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 끼고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상금 쪽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 85조. 가세자료의 제출과 수익집에 대한 협조.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자는 가세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관 세무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거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자료 이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국세 관련된, 우리가 국세지급 관련된 그 자료에 대해서 법으로 다, 조문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뭐 절차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법, 제4항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출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자취하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용도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 인정만을 명백한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이자하고 소득에 대한 그 지급명세서를 이제 제출할 텐데, 이런 것들이 상속증여 재산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을 위해서 내가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때 많이 냈는데 금액이 많은데 상속 증여 재산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없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뭐 이분이 없었고 누군가 받은 사람이 없어. 이러면은 크로스 체크해서 세금 탄류를 보는 거예요. 탈세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관청이 생각보다 이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료의 정합성, 이 자료 간의 정합성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득하고, 소비하고,
기본적으로 차감한 게 이제 저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가세관청의 자료가 다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장부의 비치와 보존.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거래에 관한 정보 및 증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이런 뭐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 서류는 그 거래 사실에 속하는 가세기한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정 신고기한, 이거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신고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세, 우리가 법인세로 치면 예를 들면 12월 31일이 가세기간인 거고, 신고기간은 상만 30일이잖아요. 그럼 요 기간으로, 기준으로 5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실제로 이게 아니라 이때 기준으로 신고기할 때까지 정보 갖고 있으니까 요 기준은 당연히 5년이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는 기간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자기 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에 정보 보존, 여러 가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5년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접수증 발급.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인데,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가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자 등이죠. 납세자 등은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 서류 및 서류를 이제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은 납세자의 접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죠. 접수증. 다만 우편 신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오프라인을 할 때는 당연히 접수증을 주는 거고, 우편 신고 등 전자신고 등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 88조에서 대통령 정하는 서류란, 여기 나오는 대통령 정하는 서류란 이제 여기 그 서류나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세법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이런 것들은 다 접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제7장의 이 세무조사, 그러니까 납세자 권리에서 문서로 이제 다 증거 때문에 주듯이, 세무 관련된 거는 다 증빙사항이에요. 증빙사항, 뭐든지. 그래서 서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접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접수증이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이게 이제 원칙이겠죠, 이런 것들이.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그 다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제 명단 공개.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액 상습자의 체납 명단 공개도 국세기본법에 정의된 거예요. 그쪽 쪽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조에 6 보겠습니다. (85조의 6이) 이제 통계자료 작성 및 공개인데,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보칙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국세청장은, 우리 이제 가세자료잖아. 가세자료를 이제 아무나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국세청장 다음 각호에 원화 해당하는 자가 조세 정책 평가 및 연구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 원하는 경우, 제출할 수가 있어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의 가세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일단 그 누가 하는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통째로 주는 거죠.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여기 국회의원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는 국회의원이 없었고 과거에는 우리 이런 식으로 됐어. 2, 3, 4, 5번 이쪽 분들만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이 1번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명이니까 앞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원래 그 단체장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국회도 기본에는 이제 국세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제보기는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각 개별 국회의원들은 바로바로 요청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실제 실장이 납세자를 관리하고 팔장 보칙 부장 뭐 벌가금 과태료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 여기가 중요한 거고 이제 보칙은 가끔 지문이 나온다. 얘는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많이 했지만 오늘 했던 그 페이지는 조문이 많이 있지만 오늘 했던 거 위주로만 보시면 뭐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국세기본법을 마치겠습니다.